자, 우리는 왜 2025년 지금 봉크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자, 봉크코인은 이제 단순한 밈코인이 절대 아닙니다. 실사용성과 생태계 기반을 갖춘 코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도지코인, 시바이누, 그리고 수없이 쏟아진 많은 밈코인들이 대부분 재미였었지만 봉크코인만은 유일하게 기능성과 실제 유틸리티를 갖춘 프로젝트를 진화해 주었고 밈코인이 아닌 코인들보다도 우수하고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성장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디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와 함께 봉크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봉크코인의 가격을 미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는 부분은 댓글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거나 유튜브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회복했고 이더리움 역시 20% 이상 폭등했습니다. 자,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빠르게 금이 경제 주요 이슈들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미국의 농산물과 제조업 제품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협정 체결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자, 주된 내용으로는 4월 2일 최대 145%까지 적용되는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첫 합의를 진행했죠. 자, 영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와 디지털세를 감면해주고 미국은 철강 및 자동차에 적용되는 25%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일부 할당량을 정해서 관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협정을 논의하였습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다뤄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동차세 감면. 원래 미국은 자동차 품목 관련 관세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합의를 진행하면서 꽤 큰 파급력을 가지고 왔죠. 자, 두 번째로 일부 할당량 즉 쿼터제인데 이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10만 대까지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 이후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이 된다면 일정 수량까지는 관세가 아주 싸겠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관세가 엄청나게 올라버리겠죠. 자, 그렇다면 미국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당장은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차라리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좋겠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영국은 당장에 관세가 인하되니까 좋은 부분이겠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시간과 여유가 있으니까 미래의 자본을 노리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영국의 디지털세 감면은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매겼던 세금을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기술 패권에 대한 간접적인 승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이번 협정은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와 테크 분야의 미국 주도권 강화라는 의미도 부여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중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자, 미국은 자국 내의 공장 유치를 강조하면서 글로벌 생산 체인의 재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먼저 합의를 진행한 건 유럽과 동맹국 우선 전략, 즉 친미 블록 구축의 포석으로도 읽혀지는 거죠. 자, 이건 그냥 무역 딜이 아니고 글로벌 질서를 미국이 다시 짜고 있겠다는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는 사실상 이 발표는 2달 전의 일이지만 지금 이 상승장에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3월 6일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자산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고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금과 같은 전략적 자산으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가 되고 글로벌 금융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랬던 이슈가 지금은 신호가 되었고 기관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코인 즉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기 혹은 코인 투자가 아니라 국가와 기관이 모두 보유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가 바로 이더리움의 팩트라 업그레이드인데 모든 시기가 이제 하루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기존에 스테이킹 가능한 한도가 32이더였는데 현재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2048이더로 64배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대형 기관이 이더리움의 검증자로 들어오게 될 때 수백 개의 노드를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더리움을 위주로 큰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니라 기관을 끌어들이고 유저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자,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은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이제는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레벨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밤에 굵직한 글로벌 이슈들 모두 짚어보았고 이제 오늘은 봉크코인 자체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급격하게 가격 상승이 나타날 때는 잠깐 멈추고 그 프로젝트의 본질을 짚어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왜 봉크인가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했습니다. 자, 다뤄볼 주제는 총 7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목차처럼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봉크의 사업 구조부터 시작해서 이 프로젝트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꼭 코인 투자가 아니라 어떠한 방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이 봉크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운용 구조는 어떻고 다오 거버넌스는 무엇인지 제가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들 모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금일 10% 이상 또다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시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구간 넘어가주면서 이전 고점이었던 0.0315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이 초록선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032의 초록선을 넘어가게 되면 자, 저희는 다음 목표로 0.038, 자, 이 구간을 넘어서면 0.049, 즉 0.05원까지 볼 수 있게 되겠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저희가 목표한 가격까지 순조롭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점 대비 현재 130% 정도 상승해 주었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올렸던 시점부터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이미 50% 이상 상승해 주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봉크 프로젝트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자, 이게 꽤 많죠. 자, 이 모든 게 자체적으로 봉크 프로젝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봉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모두 참여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 소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을 준비를 하였고, 소각이란 말 그대로 토큰을 영구적으로 없애는 행위가 됩니다. 자, 소각 전용 지갑이 따로 있는데 이 지갑은 누구도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각이 되면 공급량을 줄여서 희소성을 높이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경제 원리가 가격은 결국 수요를 공급에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이 됩니다. 봉크 코인을 소각할 경우 총 발행량이 줄어들게 되고, 총 발행량은 결국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수요가 같거나 혹은 증가하게 된다면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총 공급량이 100개인데 10개가 소각이 되어서 90개로 줄었다. 이러할 경우 동일한 시장 수요의 경우 한 개당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소각한다는 것은 결국 공급을 줄인다는 말이 되고, 이것은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려는 신호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증가하고 단기적으로는 매수세의 유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총 공급량이 점점 줄어든다면 토큰을 홀딩하고 있는 홀더의 토큰 가치도 점점 희소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디플레이션 구조가 가동되게 되는 거죠. 자, 즉 봉크 프로젝트는 커뮤니티가 가장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커뮤니티와 다오의 활동량이 많아서 봉크 프로젝트의 여러가지 사업을 사용하면 할수록 사용량이 많아지고, 그럴 경우 소각량이 자동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소각이 되는지 알게 되고 가격의 상승 시점을 미리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로 레츠봉크는 최근에 생긴 프로젝트죠. 자, 레츠봉크는 봉크 코인을 사용해서 새로운 민코인을 쉽게 만들게 되고 레이디움 거래소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자, 이때 코인을 만들고 판매 혹은 구매 같은 거래를 할 때마다 일정량의 봉크 코인이 소각되게 되고, 유동성 또한 내가 만든 코인과 봉크 코인이 페어를 이루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들어간 봉크 코인은 일정 시간 동안 자동으로 잠기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잠길 경우 시장으로 나오는 봉크 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면에서 좋아지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봉크 스왑인데, 제가 오늘 이 봉크 스왑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더 쉽고 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 결국 봉크 스왑만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봉크 스왑은 봉크 다오에서 관리하는 탈중앙화 거래소이고, 사용자들이 봉크 코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 수수료의 일부가 봉크 코인 토큰으로 지급이 되고, LP풀에 투자를 할 경우 보상으로 봉크 코인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을 받으며 자체적으로 일부 코인이 또 소각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봉크 팝하우스. 자, 이번에 봉크 마크의 카드에서 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봉크 토큰을 활용한 자선 프로젝트이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물보호 단체에 기부를 진행합니다. 자, 사용자가 봉크 토큰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의 일부가 소각이 되면서 토큰의 공급을 줄이면서 사회적인 가치를 기여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봉크봇과 봉크 AI인데, 봉크봇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봉크팀에서 유저가 쉽고 간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자동 거래봇이고, 이는 봉크봇을 통해서 자동 매수 혹은 자동 매도를 할 경우에 그 일부의 수수료가 소각이 됩니다.
있습니다. 자, 또한 봉크 AI는 챗GPT 유료 버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부 활동에서만 봉크 토큰의 소각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진짜 재밌는 봉크 리워드입니다. 자, 봉크 스왑과 연계를 할 경우 복리로 수익을 불려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봉크 스왑의 보상으로 ES 봉크를 받게 되고, ES 봉크는 추후에 봉크 코인과 1대1로 교환이 가능한데, 교환하기 전에 다시 ES 봉크를 예치를 시켜서 추가적인 봉크 코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더욱이 세밀한 부분은 제가 봉크 스왑 영상에서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봉크 벳과 봉크 마크인데, 봉크 벳은 말 그대로 봉크 코인을 활용한 스포츠 베팅 플랫폼입니다. 자, 게임에 참여할 때마다 일정량의 코인이 소각되는 방식이고, 봉크 마크는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어머니와 아버지의 날에 보낼 수 있는 소각 아이템이었던 e카드, 즉 인터넷 카드를 만들어 전송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5%의 규모가 소각되게 됩니다. 사실상 봉크 라이브나 봉크 스쿠퍼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봉크 스쿠퍼는 필요 없는 내 지갑의 코인들을 자동으로 소각해주고 잔 찌꺼기들을 모아서 봉크 코인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고, 봉크 라이브는 이미 다른 프로젝트와 협업으로 너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 관심이 조금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봉크 프로젝트가 운영하고 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단순히 봉크 코인은 밈 코인이라 불리기엔 너무나도 탄탄한 사업 구조와 소각 기반의 토큰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죠. 이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 유틸리티와 구조적 희소성을 만들어가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가격 변동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투자에 접근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새로운 소식과 함께 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인 시장 경제 상황과 함께 제가 준비한 2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제가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달아주시거나 유튜브 프로필 링크에 있는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